김여정은 담화에서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했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담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의 있는 노력은 했지만 나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북한은 이제 남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동환입니다. 유튜브 통생통사 강동환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에 맞춰 방송 교란용 방해 전파 송출을 멈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떡 줄 사람 생각 안 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약 50여 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물론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이라는 분명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국정원이 지금 52년 동안 추진해왔던 대북 방송을 중단을 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하면서 기대했던 바가 분명히 크겠죠. 사실 대북 방송 중단뿐만 아니고 취임하자마자 대북 학성기 중단했고 대북 전단 금지했죠. 그리고 북한의 개별 관광도 허용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이번에 이렇게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까지 한 겁니다.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바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도 이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 정부가 원하는 건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아마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북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에 북한이 호응할 것이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왜 굳이 남북 정상회담을 그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취임 50여 일 동안 너무 급하게 지금 북한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상황을 인식하지 않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나 홀로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정책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무엇보다 남북 간 대화에 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바겠죠. 하지만 북한은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시하는 전략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요. 북한은 지금 한국의 이 제안에 대해서 이러한 제안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든든한 뒷배는 러시아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병을 했고 또 러시아로부터 모든 지원들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 경제, 군사, 심지어는 최근에 문화, 관광 분야까지 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북한이 남한과 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접촉점을 마련하거나 대화 협력을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반응은 그냥 무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북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김정은이 말한 적대적 두 국가입니다. 즉 북한은 이제 남북 관계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동족 동포라는 단어를 다 지워내버렸고 심지어 통일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같은 동포 동족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급작스럽게 자꾸 뭔가를 이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북한에 보내고 있는데 엄연히 대북 정책은 북한을 상대하는 정책인데 북한의 지금 상황을 너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50일 행보는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얼마 전에 지난 7월 28일이죠. 김여정이 처음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첫 공식 담화라는 점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 담화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한관계라는 단어와 성의 있는 노력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성의 있는 노력, 어떤 걸 의미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학성기 방송 중단, 대남 삐라 중단, 그리고 개별
강강 허용한 것을 김여정은 담화에서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의 있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했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담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래 것들이 그거는 이제 신문상의 아래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상으로 남조선을 아래라 부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래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아래 것들이 대북 방송 중단하고 또 대남 삐라 중단하고 개별 관광 허용하는 등 이러한 성의 있는 노력은 했지만 나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통일부를 정상화시키고 또 한미 군사 훈련을 여전히 지속하는데 그거 정도 해결하면 내가 만나볼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다. 저는 이 정도로 읽혀지거든요. 즉 이 이야기는 김여정은 이 담화를 통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성의 있게 노력은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 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통일부가 여전히 정상화되어 있고 즉 통일부가 기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남한과 대화를 하겠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런 주장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조한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남북관계라는 표현은 들어봤지만 조한관계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 북한은 이제 남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와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을 써서 조한관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동족 동포의 개념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협상을 하는데 통일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외교부가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거죠. 북한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이 적대적 국가, 불변의 주적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한국과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즉 통일부와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걸 김여정 이변에 명백히 표현을 한 겁니다. 또 하나, 한미 군사훈련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그 얘기는 한미 동맹에 대한 와해를 하겠다라는 그런 다분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하면요, 앞서 세 가지 이거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 한미 군사훈련하고 통일부를 지속시키는 거는 전임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맥락에서 이 김여정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데 김여정의 의도 명백한 거죠. 통일부 없애고 해체하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한미동맹 와해시키라는 겁니다. 그 주장이 이번 담화에 명백히 있는데 사실 이러한 주장을 우리 정부가 받기는 또 굉장히 부담스럽죠. 결국 결론은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 북한 내부에서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의 위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신정부 들어서 이제 50일이 지났습니다. 북한도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것을 고려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 시점에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느냐를 보면 되는데 결국은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즉, 이 북한이 신정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어떤 입장이라든지 위치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와 비교해 보면 되는데 전임자와 다르지 않다, 선임자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선임자와 다르지 않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한미 군사훈련입니다. 즉 한국이 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굴종적인 외교로부터 벗어나서 즉 한미동맹 와해시켜서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건 자주입니다. 민족 자주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이런 주장인데 결국은 그걸 해야만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어떤 기대하는 바는 이 신정부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실 기대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분명하게 한미동맹 와해 개념을 더 강조를 할 겁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이를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했는데 진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에이펙에 과연 김정은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김정은이 에이펙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주에 온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김정은이 이걸 받을 것인가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이 과연 지금 정부가 제안한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수용할까요?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 벌써 8월인데요. 시기적으로도 뭐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김정은이 이렇게 정말 해외에 뭐 러시아나 중국, 베트남에 가는 것 같으면 이미 한번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갈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온다라는 거는 정말 얼마나 많은 준비를 나름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한 김정은이 지금 굳이 에이펙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실 의지이고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0일을 지나서 이전 정부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사진 한 컷 보여주는 게 얼마나 큰 정책인 효과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남북 관계를 자꾸 자신들의 정치적인 것에 악용하는 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진보 보수 정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분단된 상황을 통일이라는 어떤 통일이라는 이런 가치로, 민족의 이익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꾸 남북관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꾸 그 남북 정상회담을 만나는 것을 이제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해서 얼마나 그게 거짓 평화쇼였다는 것을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에 똑똑히 목도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때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뒤로는 다 행복이 개발하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욕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뒤가 다른 게 북한 정권의 본질인데, 지금 너무 급하게 에이펙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꾸 이 운을 띄우는 자체가, 저는 이 남북 관계를 자꾸 이 정치에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고려할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남북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북한은 이제 남북관계라는 표현도 아니고 조한관계라고 표현했죠.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통일부를 해체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협상 테이블에 그나마 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 과연 통일부를 해체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러한 무리수를 지금 북한이 두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를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에 또 다른 반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의 태도인데요.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자마자 9시간 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미 군사훈련 조정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 대북 정책을 조금 더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는 그 하나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오랫동안 지금 남북관계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0년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년 전에 활동할 때랑은 북한의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런 인식에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북한이 주장한 이 적대적 두 국가를 어떻게 일단 깰 것인가,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지금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북한 사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늘 우리의 관심사이죠. 저는 그러한 질문을 안고 북중 국경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새를 찍는 고배울의 망원렌즈로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한 사진들을 담아서 여러 권의 책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책 제목이 평양 밖 북조선, 그들만의 평양, 또 평양 882.6km입니다. 모두 다 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 책에는 어디에도 평양의 사진은 없습니다. 특히나 인민의 낙원에는 인민이 없다. 그리고 그들만의 평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즉
평양과 북한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평양의 모습만을 보고 자꾸 북한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뭐 북한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평양 이외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지금 평양 밖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 정말 통일이라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제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분단된 조국을 살아가면서 통일이란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고 통일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 분단된 조국이 곧 하나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큰 가치죠. 통일이라는 이 얘기를 하면 참 생뚱맞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누군가는 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통일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구하는 이 모든 관심과 초점은 통일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통일에 대해서 반대한다, 통일되면 다 같이 못 산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풍요로움을 북녘의 사람들, 조개 반쪽 사람들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북한 관련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